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규호입니다. 속편입니다. 지난 강에 이어서 이어지는 속편이고요. 지금 긴 소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모 선생님이 계속 지금 쏘아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예.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전자 이상에 이어서 이번엔 염색체 이상, 즉 염색체 돌연변이 염도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같은 경우는요. 먼저 염색체 이상은요. 구조의 이상이 있고요. 구조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가 있고요. 수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구조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냐? 결실, 중복, 여기, 전좌.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되죠. 자,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거고요.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반복해서 붙어 있는 경우고, 여기는 뒤집혀서 붙어 있고요. 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일부가 교환된 겁니다. 다시요. 결실은 자, 이 선생님 때문에 자꾸 정신이 집중이 안 됩니다.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반복된 거고, 여기는 염색체 일부가 뒤집혀서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좌는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요. 자, 결실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결실은 중복은 여기는 안 들리네. 전좌는 전좌를 모르시면 안 돼. 서로 다른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의 염색체 교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염색체. 자, 여기 보세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요 염색체만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없어요. 즉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B, C, D, E 뭐 이렇게 돼요. 또는 중간에가 떨어져 나갔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E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E만 있는 경우도 있어. A, E. 그러면 이건 이제 중앙부 결실이라고 그러고, 이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말단부 결실. 그러니까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가운데가 떨어져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든지 결실이야, 결실. deletion. 결실. 자, 결실 돌연변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 있죠, 여기. 자, A, B, C, D, A, B, C, D, E라. 아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중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입체적으로 그려드렸는데, A, B, C, D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 D, C, B, E. 그죠? A, D, C, B, E. 그래서 여기가 뒤집혔네요. 역위입니다. 역위. inversion. 오케이. 그 다음엔 요거는요, 상동 염색체죠. 네, 한 쌍만 더 그려볼게요. 서로 다른 염색체. 여기 있는 염색체가 떨어져서 여기 와서 붙었어. 그럼 이 염색체를 딱 봤을 때 이걸 중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던 염색체가 와서 붙은 거니까. 여기 있던 염색체가 와서 붙은 거니까. 다시요. 이걸 1번 염색체로 할게요. 이걸 3번 염색체로 할게요. 한 쌍. 그러면 서로 다른 염색체입니다. 1번하고 3번. 그럼 여기 있던 염색체가 얘는 결실됐고요.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결실됐고. 그 다음에
1루 가서 붙었으니까 1번 염색체 가서 붙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건 중복이 아니라 바로 전좌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실과 전좌가 일어난 겁니다. 또는 여기 떨어지고 여기 있는 게 각자 떨어져서 얘가 여기 붙고요. 얘가 여기 붙는 경우가 있어. 색깔을 달래줘야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어쨌든 여기 있는 놈이 1루 붙고 여기 있는 놈이 1루 붙으면 역시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교환이니까 전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좌. 아시겠죠? 예. 상동 염색체 간의 염색체 교환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 간의 염색체 교환은 교차예요. 교차. 교차는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 시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전좌입니다. 전좌.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 즉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염색체 교환. 염색체가 교환되면 당연히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들도 이렇게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던 라지 A가 일로 오거나 여기 있던 라지 B가 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결실, 중복, 여기 전좌 이것들은 구조 이상이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은요. 핵형 분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핵형 분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핵형이 뭐죠? 수, 모, 크, 수모크. 수 모양과 크기, 모양과 크기. 이걸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의 이상, 수가 많으냐 적으냐, 수의 이상. 그래서 수의 이상이 일어나거나 구조 이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염색체 이상이 생긴 것들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특히 5번 염색체 결실 있죠. 5번 염색체 결실. 5번 염색체는 상염색체입니다. 상염색체. 결실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묘성증후군, 다른 말로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으로 알아두세요. 고울증. 됐죠? 5번 염색체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고울증이 됩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즉 부모님은 정상인데요. 부모님은 정상인데 여기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자, 5번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 5번 염색체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쌍 있으면 부모님 전부 다 5번 염색체가 정상이었는데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부 염색체가 결실이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결실된, 짧아졌죠? 이거보다 좀 짧아졌어. 결실된 5번 염색체. 그다음에 여기 뭐 정상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해서 합체 도킹 해가지고 수정란이 됐어. 그랬더니 5번 염색체 이렇게 5번 염색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돼서 짧아졌어. 됐습니까? 그럼 이런 수정란이 발생을 해서 이 아이가 응애요 하고 태어났습니다. 응애요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겠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알다시피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 염색체가 결실됐으니까 복제할 때도요. S기를 지나서 복제할 때도 요만큼 복제가 되겠죠. 그다음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거 떨어지니까 딸 세포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딸 세포에도 5번 염색체 결실된 세포들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5번 염색체가 온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이 녀석의 체세포는 전부 다 5번 염색체가 결실돼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그 영향으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 결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체세포를 띄우다가 그죠? 어떤 세포든 다 5번 염색체 결실돼 있으니까 그죠? 혈액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이런 체세포를 띄우다가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5번 염색체가 결실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응애요 하고 이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이제 냐옹이에요. 냐옹이에요. 냐옹. 목소리가 좀 높게 나온다는데요. 후두연화증이 돼가지고 얘가 상당히 굉장히 아프니까 계속 울면서 이제 높은 소리. 이게 탁 트이는 게 아니지. 우렁차게 응애 이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지능도 좀 낮고 얼굴도 작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보통은요 염색체 이상이 유전자 이상보다는 좀 더 치명적이랍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즉 유도리 유전병은 종류가 좀 많죠.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증세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염색체 이상은요 태어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수정돼서 착상까지는 가. 근데 한 8주 이내에 유산되는 경우들은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잘 지내다 유산되는 경우는 염색체의 이상이 많답니다. 염색체 이상, 염색체 돌연변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증후군들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염색체 결실, 7번 염색체 결실 무슨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염색체들이 결실이 일어났을 때는 태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5번 염색체 결실은 태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걸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전좌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이제 태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좌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도 발생을 해서요. 암 같은 경우를 일으킵니다. 암. 특히 이제 골수암, 백혈병 그런 것들 염색체 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체세포 돌연변이. 뭔 얘기냐면요.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염색체를 갖고 수정란이에요. 정상적인 염색체들이 있는 그 수정란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응리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상적인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뼈에서 골수에서 계속 체세포 분열하다가 여기서 전좌가 일어난 거야. 여기서 이 두 염색체 사이에서 체세포 분열을 하다가 조그만 세포 안에서 그 핵 속에서 전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세포 분열 하는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전좌가 일어난 세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백혈구 만들면서 뭐 골수종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거죠. 골수암, 백혈병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이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이런 경우는 자손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자손에게는 생식세포가 자식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손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유전자 돌연변이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스몰 A예요. 스몰 A. 무슨 뜻이라고요? 유전병이에요. 라지 A, 스몰 A 부모 사이에서 스몰 A 유전병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아이는 어떠한 세포들, 어떤 체세포들이 전부 다 스몰 A인 얘기고 당연히 정원세포, 정자를 만드는 세포 있죠. 그것도 스몰 A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식에게는 당연히 스몰 A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든 정자 또는 이 아이가 만든 난자는 자식에게 스몰 A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갈 수가 있어요. 스몰 A가 당연히 가죠. 그죠? 그래서 스몰 A하고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얘는 무조건 스몰 A만 주고 얘는 라지 A나 스몰 A 줄 수 있고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대 스몰 A. 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유전자를 받고 정상적인 염색체를 받아서 유전적인 이상은 없었어. 유전적 이상, 즉 부모에서 자식에게 오는 과정 속에 이상은 없었고 체세포 분열 과정 속에서 이상이 생긴 경우는 여기에서만 이상이 생긴 거니까 이 생식세포 만드는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뭐 정원세포에서 생식세포에서 여기서만 돌연변이 생긴다면 자식에게 이상이 가겠지만 이 골수암 이런 백혈병 같은 경우는 자식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생긴 체세포 분열 과정 생긴 돌연변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요. 유전적 이상이고요. 지난 시간에 유전자 돌연변이 배웠고 이번 시간에 염색체 돌연변이 배우고 있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구조 이상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와 수의 이상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수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매년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리고 고난도다. 어렵다.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원리적인 본질,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형되든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든
문제에 접근해서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접근을 지금부터 원리적인 접근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의 이상은요, 크게 이수성과 배수성이 있습니다. 자, 이수성은 다를 이자예요. 수가 다르다. 즉 하나나 두 개가 많거나 적을 때 보통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죠. 배수성은 식물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가 배로 많아. 우리가 2n인데 3n이나 4n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에게는 이럴 수 없어요. 식물에게 있는 겁니다. 전체 한 조가 한 세트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2n짜리가 아니라 3n, 4n, 6n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배수성이에요. 자, 이수성은 하나나 두 개가 많거나 적은 거예요. 정상보다 2n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또는 두 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수성 돌연변이는요, 상염색체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고요. 성염색체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어요. 근데 이수성 돌연변이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죠. 이수성 돌연변이가 왜 생기는 거죠? 역시 또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또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자, 부모는 정상입니다. 부모는 정상이에요. 너는 계속 아픈 애로 나오네? 아이고 미안해.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염색체부터 쭉 있는데 21번 염색체만 제가 21번, 21번, 21만 딱 나타냈습니다. 21. 자, 부모님, 아버지도 정상, 어머니도 정상입니다. father 정상, mother 정상. 정상남자네. 정상남자. 상남자. 자, 그런데 정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즉 2n짜리에서 n짜리, 즉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생식세포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자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21번 염색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다행히 하나만 있었어. 좋아. 둘 중에 하나, 21번 염색체. N 된 거야, N. 자, 엄마도 이제 이 21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돼. 2N에서 N짜리 주면 돼. 그런데 엄마가 두 개 줬어. 엄마의 사랑이 과잉됐나 봐. 자,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감수 분열해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런데 왜 두 개가 된 거야? 왜? 이유는 뻔하죠. 감수 분열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비분리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비분리 결과 정상보다 N 23개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얘는 정상적인 N입니다. 즉 23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3개. 얘는 24개. 그래서 얘가 합체 도킹 그냥 그러면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거예요. 21, 3 down. 21, 3 down. 예,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노래 준비됐나요? 안타깝군요. 21, 3 down. 예, 이런 노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악상이 막 떠오르는데. 자,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가 바로 다운 증후군이 됩니다. 다운 증후군. 오케이? 그러면 EN 플러스 1이 되겠죠. N하고 N 플러스 1이 만났으니까 EN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47개가 되겠죠. 염색체 수가. 정상인은 46개인데 여긴 47개가 됐어요. 21번 염색체 하나 더 많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할 거 아니야.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할 거 아니야.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다 한 쌍인데 21번 염색체만 이렇게 돼. 그럼 체세포 분열할 때 이제 S기 때 이거 복제 일어나고 복제 일어나고. 그러면 딱 떨어지고 염색분체 떨어지고 그러면 딸 세포들은 역시 21번 염색체 3개. 역시 이쪽도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47개. 47개에서 계속해서 복제 분열 해서 자, 복제 분열, 체세포 분열 해서 얘가 태어났어. 응애예요 하고 태어났어. 그럼 얘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뭐야? 47개야. 47. EN 플러스 47. 21, 3 dow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체세포를 가지고 핵평 분석을 할 때 당연히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죠? 수혜 이상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수성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그죠? 지금 얘기한 상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 비분리. 일부가 비분리된 거예요. 일부 비분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분리는 배수성이고요. 전체 비분리. 자, 일부 비분리. 자, 성염색체 비분리에서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일단은 그러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정상인은 어떠냐? 정상인은 2n 이꼬로 46입니다. 2n 이꼬로 46. 즉 2n 이꼬로 44 플러스 xy. 2n 이꼬로 44 플러스 xx. 자, 요거는 상염색체 44개가 돼야 되고요. 요거는 성염색체 2개씩 있으면 돼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됐죠? 네. 자, 이게 정상인 경우예요. 정상. 그런데 여기에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2n 이꼬로 47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등장하면 이렇게 되죠. 2n 이꼬로 45 플러스 xy. 2n 이꼬로 45 플러스 x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딱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네요. 정상보다. 그죠? 성염색체는 그대로인데, 즉 남자에게 있어서도 여자에게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21번 염색체가 3개다. 21, 3, down. 21, 3, down. down. 와우.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있어요. 이것도 47개인데요. 이런 경우는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욕하면 안 돼. 에드워드. 너 돈 빌려가서 도망갔어? 예. 자, 그래서 좋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발음하시고 제가 에드워드 발음할게요. 에드워드. You say 18, I say 에드워드. 에드워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상과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몽골인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어디죠? 독일인가요? 그때 그 의사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몽고인들, 우리 이쪽 아시아인들이 막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이거 발견한 분 이름이 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 따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네?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더니 나 닮았다고 애들이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그래요. 누구나 똑같죠. 거의 그 외모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건 몰라도 돼요. 지능이 좀 낮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가 멀다 이러면 자꾸 저를 쳐다보니까 입술이 두툼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요 크게 2n 이꼬로 47하고요 2n 이꼬로 45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기본 개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될 기본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2n 이꼬로 44, 2n 이꼬로 44, 2n 이꼬로 44, 2n 이꼬로 45, 아니죠. 44, 전부 다 44인데 플러스 xxy 플러스 xyy 플러스 xxx 플러스 x0 네 가지가 나오네요. 네 가지가 나오네.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성염색체는 정상이야.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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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개인데 상염색체. 상염색체는 정상인데 성염색체가 3개이든지 아니면 하나야. 물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요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x, x, y. 자,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을까요? x, x, y. 예?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 이들의 부모는 x, x, y의 부모는 정상이죠. 지금 돌연변이 배우는 거니까요. 그죠? 유전적 이상을 배우는 거니까 부모님은 정상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정상 x, y. 어머니는 x, x. 근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떤 경우죠? 엄마가 이거 주고 아버지가 이거 주는 경우 괜찮습니까? 그렇죠. 네. 엄마가 정상적으로 X를 주고 아버지가 X, Y 전부 다 준 거야. 네. 됐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쪽에 일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일분열 비분리. 아버지 쪽에 일분열 비분리. 근데 이걸 또 빨리 알아야 돼. 이것도 연습해야 돼. 자, 비분리 연습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그걸 이번 시간에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에 엄마 쪽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났다. 아빠 쪽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비분리 일어나는 거죠. 엄마는 정상적으로 X 준 거고요. father는 XY 준 거예요. 그럼 XY 상동염색체가 같이 왔으니까 일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일분열 비분리. 또는 아버지 쪽은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형성했어. 즉 아버지는 Y염색체를 준 거예요. 아버지는 Y염색체를 줬고 어머니가 XX를 준 거야.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일분열 비분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는 뭐가 될까? XY. 지금 성염색체 비분리예요. 성염색체 비분리. 자, 성염색체 일분열 비분리. 일분열 비분리. 이분열 비분리시. 자, 일분열 비분리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 XY, XY, 0, 0. 이렇게 됩니다. XY, XY, 0, 0. 자, 이분열 비분리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 XX, 0, XX, 0, YY. 또는 YY, 0, XX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자, XY예요. XY. 성염색체가 지금 감소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S 기준하면 복제 일어나서 X, X, XX, Y, Y가 되겠죠. 1분열에서 여기가 떨어져요. 1분열에서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떨어집니다. 얘 상동염색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접합에다 떨어져요. 애들도 접합에다 떨어져요. 됐죠? 그래서 EN, EN, N, N. 됐죠? 다른 염색체들은 다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염색체 안 보이는 것들. 예. 그 다음에 2분열 들어갑니다. 감소 2분열 들어가면 염색 분체 떨어지죠. 이렇게. 염색 분체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X, X, Y, Y. 됐습니까? 염색 분체 떨어져.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EN, E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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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따라서 정자는 X나 또는 Y를 갖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분열 비분리시 어떻게 되느냐? 1분열 비분리시.
1분열 비분리시 얘네들이 상동염색체 접합해서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기 싫어! 하늘이 감동을 했어. 하늘도 감동하여 같이 보내주노라. 이렇게 YY 이렇게 옵니다. 여기는 하나가 없죠. 성염색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성염색체 없고요.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1분열 비분리시는요. 2N에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요. 2분열이 진행될 때는요. 얘네들도 일렬 정도로 해쳐 모여요. 왜?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거든. 됐어요? 염색 분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X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Y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X 하나, Y 하나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X 하나, Y 하나 이쪽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동염색체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렬 종대로 쫙 모이는 거예요. 예? 염색 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렬 종대로 쫙 모여가지고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XY, XY 즉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 여기 제로,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자 만들 때 누가? 남자가 정자 만들 때, 수컷이 정자 만들 때 무슨 분열? 감수분열. 감수분열 할 때 1분열 비분리 일어나면 성염색체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정자 만들 때 1분열 비분리다. 이렇게 됩니다. 자, 머릿속에 이게 완전히 그려져야 돼요. 완전히 숙달돼야 돼. 이제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숙련된 능력, 밀러티를 요구해요. 능력을 요구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 이젠 일일이 그리고 막 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워낙 시간이 빡빡해. 문제 풀기에. 아우 더워. 자, 다시요. XY, XY, 0, 0. 자, 남자가 XY인데요. 그죠? 이 남자에서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정자 만들어질 때 성염색체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성염색체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Y, XY, 0, 0. 꼭 알아두세요. XY 옆에 같은 딸세포, XY와 같은 딸세포, XY, XY가 돼야 돼. 그 다음에 0, 0. 즉,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꼭 기억해야 돼. 24, 24, 22, 22. 24, 24, 22, 22. 그럼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이 부모와 이 아버지와 이 엄마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태어났다. 이런 경우. 즉, 엄마는 정상적으로 X를 줬어. 엄마는 정상적으로 쓰면 아빠가 XY를 줘야지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납니다.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가 이걸 줘야 되는데 엄마 쪽에 정상 분리됐다는 가정하에 아빠는 XY를 줘야 되는데 이때 XY를 주는 건 바로 이와 같이 1분열 비분리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시 이렇게 나와요. 생식세포가 XY, XY, 0, 0. XY, XY, 0, 0. M 플러스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 X 있고 X 있고 성염색체 없고 성염색체 없어. Y 있고 Y 있고 성염색체 없고 없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자, 이번엔 2분열 비분리시 과연 어떠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까? 자,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됐어.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됐어. 1분열은. 자, XX하고 YY가 떨어졌어. 헤어지기 싫어! 일로 와! 헤어지기 싫어! 일로 와! 안 돼! 그래봤자 니네들은 헤어지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2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는 거야. 자, 이쪽에서 비분리 일어날 수 있고요. 이쪽 과정에서. 또는 이쪽 과정에서 비분리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연습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비분리 일어났다고 치자. 여기서 XX가 온 거야. 이렇게. XX. 선생님 이거 하나가 갔는데요. 아, 2개라고 치는 거야. 이건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걸로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딱딱 2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X. 그러니까 이 XX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긴 하나가 더 많아지는 거고 성염색체 하나 더 많아진 거고 여기는 성염색체 없는 제로가 된 거야. N-1. 그 다음에 여긴 정상적으로 Y가 가고 Y가 간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자, X, X, 0, Y, Y. 여기 N, N. X, X, 0, Y, Y. X, X, 0, Y, Y.
xx0yy. 이것은 뭐야? 이분열 비분리.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n.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n. 24, 22. 24, 22 나오면 이분열 비분리예요. 24, 22, 23, 23. 24, 22, 23, 23. 오케이. 그래서 이분열 비분리식. 아빠의 이분열 비분리식. 정자 만들 때 이분열 비분리식. xx0, yy. xx0, yy.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n.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이쪽에서 비분리 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YY를 이쪽에다 놓고요. XX를 이쪽에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꼭 XX 이쪽으로 하고 YY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YY 올 수도 있어. 이 구조에다 그려볼게 그냥. 이 구조에다가. 이 구조를 그냥 고정시켜놓고 이 구조를 고정시켜놓고 그려볼게. 됐죠 그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YY가 간 거야. 여기는 XX가 간 거고. YY, XX. 자, XX는 정상적으로 XX 정상 분리됐고 이쪽에서 비분리가 나왔어. 이쪽 이분열 비분리돼서 여기 YY 여긴 제로. YY 제로 XX. YY 제로 XX.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n. 24, 22, 23, 23. YY 제로 XX. 그래서 역시 이분열 비분리일 때 YY 제로 XX. YY 제로 X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제로가 있는 게 두 개고 여긴 제로 있는 게 하나가 나오는구나. 제로가 있는 게 두 개고 여긴 제로 있는 게 하나구나.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돼. 이런 걸 눈여겨봐야 돼. 이제 무턱대고 외운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잘 보란 말이야. 스트럭처, 패턴, 유형.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또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경우.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났는데 엄마 쪽에 비분리야. 아빠는 정상적인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오려면 아빠가 정상적인 분리를 하려면 Y를 줘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father께서는 Y를 주신 거야. Y를 주셨는데 엄마 쪽에서 XX를 줬어. 과연 그럼 엄마 쪽에서 1분열 비분리일까? 2분열 비분리일까? 모르지. 지금 이런 조건에서 모르지. 근데 조건을 줘볼게. 조건. 둘 다 정상인데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생맹 아이가 태어난 거야. 생맹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난 거야. 생맹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러면 이건 될 수가 없어. 이거여야만 돼. 즉 정상 부모 사이에서 생맹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오려면 엄마는 보인자가 돼야 돼. 엄마는 보인자가 돼야 돼. 그래서 보세요. XX-인데 자, 복제가 일어나죠. XX, X-, X-. 됐죠? 1분열은 정상적으로 상동염색체가 떨어졌습니다. XX, X-, 이제는 염색체는 안 그릴게. 귀찮아. 그럼 2분열은 여기 XX. 됐죠? 여기는 X-, 제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이런 경우. 여기서 비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2분열 비분리야. 여기서 상동염색체는 떨어졌는데 얘가 염색 분체가 비분리돼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X-, Y. X-, Y. 그러니까 X-, 니까 바로 생명이 되겠지. 정록 생명. 이해하셨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생시세포를 줬다. XX-인 생시세포를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바로 갈게요. 이런 그림 여러분들이 그려보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 이제. X하고 X-에서 이런 생시세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는데 두 개가 왔으니까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상동염색체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온 거잖아. X하고 X-가 상동염색체인데. 아,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안 일어난 거야. 즉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럼 상동염색체 분리는 1분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되셨어요? 1분열 비분리.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XX-인 경우 정리를 하면요. 정리하면 1분열 비분리인 경우, 1분열 비분리인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 1분열 비분리인 경우는 얘하고 얘하고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 지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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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그다음에 0, 0 이렇게 나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됐지? XX-, XX-, 얘하고 같이 상동임수 같이 XX-, XX-, 0, 0. 2분열 비분리인 경우는 2분열 비분리인 경우는 XX0, X-X- 하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n이 있고 또는 얘가 비분리된 경우 X-X-0, XX,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n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게 바로 비분리 연습이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번에는 father가 정상이고 mother가 생명이야. mother가 생명이야. 즉 엄마는 X-X고 아빠는 XY야. 그런데 생명이 아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났대. 생명이 아닌 클라인펠터 증후군. 어떤 경우일까? 자, 생명이 아닌 경우는 이런 것도 생명이 아닌 경우고요. 이것도 생명이 아닌 경우야. 정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생명주원자지만. 이런 경우는 생명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X-X- 생명주원자만 있는 경우는 생명인 거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경우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1회 비분리. 1회 비분리로 한정할게.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그치? X, Y 뭐 주고 여기 없잖아, 여기. 그치? 그러니까 1회 비분리로 얘가 태어날 수는 없고. 자, 이와 같은 경우가 가능합니다. 즉, 엄마는 X-를 줬어. 정상적으로. father가 XY를 준 거야. 그래서 생명이 아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지. 오케이? 이해 가요? 아버지 쪽에서 몇 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정자 만들 때. 그렇죠? X하고 Y 상동염색체가 같이 왔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왔으니까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1분열 비분리. 자, 이번에는 이 둘 사이에서 엄마는 생명이고 father는 정상이야. 그런데 터너 증후군이 태어났어. 짠! 터너 증후군이 누구지? 여기 X야. 성형색 하나 갖고 있어. 자, 터너 증후군이 태어났단 말이야. 터너 증후군. X염색 하나 갖고 있는 여자죠. 불완전한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불완전한 남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불임이 되죠. 터너 증후군이나 아니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들은 대체로 불임입니다. XYY는 초남성 증후군. 상남자. 초남성 증후군. 어퍼맨! 오케이. XXX는 초여성 증후군. 이렇게 되죠. XYY, XXX, X. 그러니까 그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생명인데 정상, 생명이 아닌 터너 증후군이 태어났어. 생명이 아닌 터너 증후군이 태어났어. 누가 비분리된 거야?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X 준 거예요. 정상주원자를 갖고 있는 X 준 거고 어머니가 제로를 준 거야. 어딘가에서 제로 줬겠지. 1분열이든 2분열이든 비분리 일어나서 어머니 쪽 비분리에 의해서 제로 준 거야. 즉 22개짜리 생식세포를 준 거고 아버지는 X 요거 23개짜리. 그래서 2n 이꼬로 40. 물론 2n-1 해야 됩니다만은 n-1 하고 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됐죠? 이번에는 터너 증후군이 태어났는데 생명인 터너 증후군이 태어난 거야. 생명인 터너 증후군. 그럼 누구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누구 쪽? 그렇지. 엄마 쪽에서는 X-를 주었고 아버지가 이번엔 제로를 준 거야. 아버지가 22개 준 거야. 어머니가 23개 준 거고. 그래서 45개. 자, 총 염색체 수가 45개인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재밌어요. 따지고 보면 상당히 재밌어. 재밌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더 해주고 싶은데 알았어요. 자, 더 해주고 싶지만 좀
우리 이 다음을 이어갈 분 잠시 뭐 인사라도 한번 드리시겠어요? 들어가지고 자 화나서 도망갔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